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이 이번 주만큼은 단타가 허용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모양새를 보니 또 보기 좋게 틀려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유일하게 한 주 정도는 상승을 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흐름은 확실히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 하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비트코인 최고점을 경신한 후에 통화 긴축 정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운트 곡스 채권자 변제와 세 번째는 암호화폐 규제, 이 큰 틀 안에서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9,10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번 주까지 버티고 비트코인을 올려놓고 그 다음 다시 한번 하락을 주면서 알트코인을 또 한번 터는 흐름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조차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꺾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한 주 정도는 그래도 시간적으로 단타적으로는 허용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양새를 보니 일단은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고 있고요. 어렵게 만들어놨던 8,300만 원에서 8,900만 원까지 단기적인 반등은 나왔지만 또다시 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3개월 봉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하락 구간에서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구간, 이 세 번째 구간조차도 겨우 턱걸이를 하면서 올려놓은 걸 다시 한번 내리면서 저항이 또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유튜브 댓글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3개월 봉을 보는 사람은 처음이다. 왜 그걸 보냐? 근데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봉이 4시간 봉을 보는 게 그러면 정상일까요? 그러면 왜 일봉을 보다가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볼까요? 단지 저는 더 큰 봉의 흐름을 읽고 그 다음 단계적인 그 안의 흐름을 보려고 할 뿐입니다. 어느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봉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는 녀석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요. 또한 그 큰 봉을 읽으면 적어도 우리가 승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분명 저는 단기적으로 주봉 안에서는 흐름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큰 봉 안에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도 우리는 가장 크게 벗어나야지 말아야 할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흐름이 뭐냐면 바로 2018년도 만들었던 고점 부분과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만들어졌던 이 구간, 그리고 이번 상승을 만들었던 구간들을 전부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이 트렌드 라인, 추세 라인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벗어나지 말아야 하냐면 바로 중심값입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이후 상승동 유동성이 반등했던 이 라인이 강력한 저항이 될 거고요. 결국 이게 가격은 여기입니다. 그 가격을 나타내는 건 바로 4월 1일 날 끝났던 대추세 라인에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과감하게 이제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거를 주봉으로 끊어봤을 때는 지금 만들었던 이 차트가 흐름이 이 동그라미 쳤던 이 부분이죠. 바로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한다고 했죠. 이번 주는 단기적인 흐름이지만 다음 주는 다시 하락을 했을 때 그거는 쌍바닥의 흐름. 좀 더 빠른 지금의 흐름이 쌍바닥이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 저는 과감하게 이제 상승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흐름은 더 큰 거센 파도가 만들어지는 이제 N자 패턴으로 빠져서 하락으로 가는 초입구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하락은 다시 바닥을 만들고 쌍봉을 만들고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 흐름은 결국 큰 쌍봉의 흐름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 깨지 말아야 할 선을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기본적인 트렌드 라인이 저는 59,500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 라인이 강력하게 지켜져야 하는 라인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크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긴축이라는 이슈겠죠. 비트코인은 올해 3월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재정정책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보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과 유통량 증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횡보와 조정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도대체 얼마나 횡보를 했을까요? 현재 보시는 데이터는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후 횡보했던 기간의 평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평균적으로 첫 번째 사이클은요. 첫 번째 반감기 이후 150일을 횡보했고요.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180일,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150일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50일 이상이 넘었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네 번째 사이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가기 위한 네 번째 사이클이라고 하면 우리는 last day before from 바로 며칠을 더 횡보를 해야 할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68일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로는 저항이 첩첩산중입니다. 3개월 봉이 나타난 시저는 계속적인 저항이 많이 남았다라고 했죠. 그만큼 우리는 이평선이 정배열이 될 때까지 무한한 횡보를 할 거고요. 크게 보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 시장이 결국 다시 리턴을 해야 할 거고요. 또한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는 흔적들이 나타나야 할 겁니다. 결국 평균적인 반감기 이후에 횡보했던 기간의 평균 구간조차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악재들은 항상 존재했었고요. 우리는 그 시기 안에서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는 첫 초입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운트 곡스 사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도 압력을 계속적인 증가를 시키는 거. 근데 저희 코인니키 마운트 곡스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게 딱 나온다고 해서 며칠 만에 투자자들이 바로 매도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보유하던 12조 5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며칠 안에 고객들에게 반환된다. 결국 이 이슈입니다. 이 제가 만든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슈에는요. 매해 가지고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틀 뒤에 정말 이게 터져 나올까요? 이거는 과거에 받았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통 OTC 매물로 나오고요. 나온다고 해도 투자자들 중에 대부분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환 시점은 일시에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못된 정보의 범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을 흔드는 재료라는 걸 잊지 않고 꿋꿋이 버텨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 관련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코인니키를 결제를 하시고 환불을 하셔도 좋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아마 정리가 깔끔하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영상을 찍기 전 3시 55분에도 발표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한국 암호화폐 자율 규제 표준 발표라고 하면서 자료 하나가 떴는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7월 19일까지는 시장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이게 상장 폐지의 유무와 상관없다라고 정부도 말하고 거래소도 말을 해도 결국 시장은 두려워할 거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코인이 내 거도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실말의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결국 더 짚혀지는 거는 결국 이러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는 한국의 최초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효됩니다. 보도 자료만 따르면 앞으로 새로운 암호화폐가 상장이 될 경우에 거래소는 토큰의 형식적 요구사항과 질적 요구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발행자의 신뢰성, 투자자 보호조치 보안 및 준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형식적 요구사항은 협상 불가능하며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무분별한 상장들이 굉장히 많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거의 상장하는 코인도 많이 없었죠. 근데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코인들이 상장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코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미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토큰도 재검토될 예정이지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1330개의 암호화폐 토큰이 거래되고 있었다. 결국 기존에 대한 토큰을 상폐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유예 기간은 주어질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살아남는 코인들은 저는 떡상을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누가 타깃인지는 모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본질적으로 코인 자체가 괜찮은 코인들은 충분히 지금 잠재 가능성을 숨기고 있다가 부동산에 비유를 했던 것처럼 알맹이 있는 알박기 있는 것들은 시장이 결국 튀어오를 때 더 많이 튀어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정말 많이 빠졌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수치가 무려 퍼센트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거래 금액으로 나타났을 때 2분기 코인 시장은 거래소 월별 거래량만 2,300조였습니다. 그리고 510조 원이 됐습니다. 국내 원화거래소 거래량은 최고치 대비 78%가 빠졌고요. 3월 수익률은 30%였던 코인들은 최근 약세 마이너스 60%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30% 고점에 사신 분은 60% 마이너스가 빠진 거 90%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고요. 정말 변동성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첩첩산중인 많은 악재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59,500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아래로 떨어질지 아래로 끝난다면 정말 이 판이 끝나는 판으로 가게 될 텐데
이대로 끝나는 게 맞는지 저 또한 이제는 조금씩 시장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직까지 상승장이라는 걸 포기할 수 없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비트코인 반감기 후 횡보했던 기간의 평균을 나타냈을 때 평균 150일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아직 68일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횡보했던 기간의 등락폭을 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평균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오려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락을 하기 위해 이렇게 괴롭히는지 저 또한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리고 매년 매해 나오는 매년 주기마다 항상 악재가 터질 것 같으면 나오는 마운트 곡스 사태는 이제 불과 며칠 뒤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마운트 곡스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처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운트 곡스는 두려움의 대상일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번 주 주봉에 대해서 원했던 59,500까지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59,500이 이탈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59,500은 정말 절대 지지선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롱과 숏에 대해서 비중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제 정말 시장은 끝났고 나는 숏충이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이것 또한 모두를 터는 그들의 의도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롱을 바라본다. 라고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시장의 지금 방향성은 다들 어디에 베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최종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나갔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거래대금에서 반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래대금이 이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알트코인의 웬만한 것들은 이제 견디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19일까지 이 시장은 어떤 반등도 주지 않고 횡보로 이어지겠지만 그리고 몇 분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이 끝이 어딘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59,500을 중점으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면밀히 체크하고 있고요. 이 이탈이 나올 때 제가 빠르게 영상을 찍으면서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부터 정말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하단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요. 시장이 이탈을 하게 되면 빠르게 영상을 찍든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리든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6만을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이 지지선 절대 지지선을 보면서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롱입니까? 숏입니까?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